일반적으로 등뼈에는 갈비뼈가 붙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요추, 허리뼈가 이제 가장 질환이 많은 부분인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뼈끼리 붙는 부분을 이제 척추 추간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돌기, 하돌기가 서로 붙어서 움직임을 담당하게 되고 척추가 척추의 움직임을 주는 구조물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디스크와 이 추간 관절 부분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위쪽은 주로 이제 그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아래쪽은 앞뒤로 숙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인대가 붙어서 딱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앞쪽 뒤쪽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체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후궁 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대가 붙어서 서로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딱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황색인대입니다. 이 황색인대는 후궁, 신경관 뒤쪽을 덮고 있는 뼈의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궁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는 황색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디스크도 단순히 한 부분이 아니고 두 가지로 나뉘어서 형성이 됩니다. 디스크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수핵이라고 하는데 이 수핵이 진짜 디스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움직이거나 달리거나 뛰거나 허리 숙이고 젖히고 할 때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이테처럼 뱅글뱅글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죽띠처럼 수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무슨 특별히 지탱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더해주는 것인데 수핵 부분이 제자리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터지면서 수핵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디스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RI상에서 이 사진이 이제 MRI인데 위에 있는 이 디스크는 뼈하고 똑같이 끝나고 선이 곱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래쪽에 허리뼈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뒤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핵이 원래는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검게 보이고 바깥쪽에 섬유륜 부분은 검은 띠처럼 딱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색깔이 울퉁불퉁하게 흰색, 검은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수액에도 변화가 오고 섬유륜도 찢어져 있어서 이렇게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고 신경이 자라 들어가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성적인 요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그러니까 허리가 나빠지는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서 나빠지냐면 일단 처음에는 디스크가 낡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내 평생에 허리 아팠던 적 없고 내가 무리한 것도 없고 집에서 가만히 쉬기만 했는데 허리에 병이 생겼다. 그래서 전 그럴 때 이제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암 걸렸습니다. 폐암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똑같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되는 일이고 그러면서 디스크가 점점 낡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긴 합니다만은 일단 디스크가 점점점 낡게 됩니다. 낡게 된다는 것은 수핵 부분, 아까 가운데 있는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말랑말랑한 고무공처럼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거기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푸석하게 변해요. 그래서 가뭄에 논밭 이렇게 보시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 처음에는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상태였다가 그렇게 변하면 이제 허리를 지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거나 숙여서 물건들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 충격이 오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점점 더 나빠지는 양상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 디스크 높이가 닳아서 내려앉게 되고 이 부분이 바깥 부분이 찢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점점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정상 디스크에서 점점 주변의 선도 울퉁불퉁해지고 속의 색깔도 변하게 되고 텅텅 비게 되고 이러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게 되는 것인데 영상 소견 사용에서도 엑스레이나 CT, MRI 상에서 이런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척추체, 추간판 그리고 뒤쪽에 신경이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양쪽 다리로 빠져나가는 신경근 여기 이제 큰 신경이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작은 신경입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옆으로 뻗어 있는 것이 횡돌기, 뒤쪽으로 뻗어 있는 것이 극돌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덮고 있는 것이 후궁판, 후궁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가운데서 나오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게 이제 뼈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를 신경구멍, 신경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MRI를 보시면 요 사진은 사람 몸을 길게 잘라서 옆에서 쳐다보는 것인데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이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람 몸을 횡으로 잘라서 위에서 쳐다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쪽에 이쪽이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 뒤쪽이 등 쪽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고 뒤에 뼈가 있으면 이렇게 후궁이 덮고 있고 그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점점점 닳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불안정성, 이게 제대로 받쳐주는 힘이 줄어들면서 흔들흔들거리게 되고 계속 통증이 생기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든지 제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휘어진 분들은 보면은 한쪽으로 휘어지게 되면 아래쪽에서는 반대쪽으로 틀어져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 허리 휘어진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S자로 휘게 됩니다.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 가운데 축은 맞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 몸이 자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디스크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든지 힘을 더 지탱을 하고 받쳐주게 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황색인대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힘을 더 이제 잘 잡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척추끼리 연결되는 추간 관절 뼈가 두꺼워집니다. 이제 야구 선수들, 투수들 공 많이 던지게 되면 팔꿈치에 뼈 조각 생긴다고 그래서 수술하고 이런 경우 있는 것처럼 허리도 마찬가지로 뼈가 두꺼워지면서 그게 이제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륜이 어느 순간 찢어져서 수액이 터져 나오면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고 추간 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관, 길이 좁아지면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가 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낡아서 점점 내려앉으면서 힘을 못 받쳐주고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의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 기준으로 왼쪽인데 이 사진은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고 정상 신경관은 이렇게 넓게 보여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고 사람 몸이 거기에 맞추어 가다 보면 뼈가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신경관이 상당히 좁아진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질환으로 디스크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낡아서 내려앉게 되고 관절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앞뒤로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긋난 것은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앞으로 미끄러졌다.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인데 이렇게 되면 뒤쪽으로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착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더마톰이라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척추에서 신경이 나와서 몇 번 뼈 사이에서는 목뼈 1, 2번 사이에서 1번 신경이 나가고 목뼈 1번 신경이 나가고 2, 3번 사이에서는 목 2번 신경, 허리 4, 5번 사이에서는 5번, 요추 5번 신경 이렇게 신경이 나가는데 각각 신경 아래로 내려가는 빠져나가는 신경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담당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왔을 때도 환자분이 내가 다리가 아픈데 어느 쪽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바탕으로 대략 어디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4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L5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가장 흔하게 생기는 디스크가 생기는 부분, 협착증이 생기는 부분이 4, 5번 디스크 사이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요추 5번 신경이 눌리면은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옆쪽 그리고 종아리 옆쪽에서 살짝 앞쪽 발등까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당기면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질환들을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영상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엑스레이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되는 것인데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목뼈, 허리뼈, 등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흔하게 듣게 되는 이유가 당신이 일자목이라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북목이라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자목이라고 하고 디스크가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무슨 큰 병인 마냥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100%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협착증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이냐면
정상적인 목의 커브는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태생기에부터 해서 세컨더리 커브에서 12개월째에 4개월째에 목뼈가 점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 사진은 일자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각의 추간판 디스크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벡터라는 걸 배웠는데 머리 무게를 지탱을 하는데 그 힘이 이런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 각각 마디마디에 고르게 분배가 될 겁니다. 근데 일자목이나 더 심해서 이렇게 거북목, 앞쪽으로 꺾구정하게 된 목이면은 디스크가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고 힘이 내려올 때 가장 많이 꺾인 부위가 힘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부분의 디스크가 빨리 낡게 되고 이 부분이 과도하게 힘을 받게 되면 주변 추간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되면서 남들보다 똑같이 일해도 더 빨리 목이 아프고 뻐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100% 디스크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건 말 그대로 뼈만 보이는데 이렇게 디스크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으면 이 사이가 디스크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서 앞쪽 뒤쪽으로 뼈 조각이 덧자라서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가 신경 지나가는 길이 협착증이 생겨서 좁아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부합하는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 오시면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왜 뭐 디스크 있는지 없는지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많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엑스레이상에서 뼈가 어긋난 거, 척추 전방 전이증도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MRI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디스크의 낡은 정도와 튀어나온 정도,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누르고 있는 정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검사이고 MRI를 검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퀀스에 따라서 이제 디스크를 자세히 보는 것, 여기처럼 이제 뼈에 골절이 있을 때 자세히 보는 방법.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흉추 부위에 종양이 있는 분인데 종양이 있을 때는 조영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더 종양이 잘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 MRI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뼈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고 디스크는 안쪽이 희게 보이고 바깥쪽 테두리는 검은 선으로 보이면서 뼈와 디스크가 똑같이 끝나서 신경관이 아주 넓게 지나가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CT는 뼈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디스크도 오래되면은 디스크가 석회화가 되거나 인대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변해서 석회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석회화 병변은 MRI상에서보다 CT에서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각각 강론으로 넘어가서 척추의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목과 등은 별로 없고 솔직히 목과 허리가 대부분인데 목에는 흔하게 생기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죠. 이제 보시면은 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목과 허리가 다른 점이 척추신경이 목에서부터 한 허리뼈 1번 정도까지는 아주 굵은 이제 우리 보통 손가락 정도 굵기의 굵은 신경으로 한 덩어리로 내려오고 요추 1번이나 2번 아래쪽부터는 그 큰 신경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여러 가지의 말총 꼬리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눌리게 되면 마비가 온다든지 뭐 다리 힘이 빠지거나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큰 질병이 생기게 되고 허리 쪽은 각각 개개의 작은 신경들이 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비가 오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 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이나 등 쪽은 신경을 까딱해서 잘못 건드리게 되면 정말 마비가 오거나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허리는 웬만큼 수술하면서 살짝 누르는 것 정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한가운데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이고 이분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쪽에서는 디스크가 몇 군데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크게 눌리진 않는데 양옆쪽으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구멍이 나가는 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여기가 확 막혀 있어요. 원래 보이는 것은 여기처럼 가운데 신경이 있고 주변이 하얀 부분이 많아서 신경 구멍이 넓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까맣게 보이면서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극심하게 팔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목을 연결하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석회화가 돼서 이것 때문에 신경을 눌러서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심한 분들은 거의 마비까지도 오십니다. 그리고 등 쪽에도 디스크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협착증, 종양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흔한 부분 허리 쪽에서는 디스크 질환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요 사진은 우리가 이제 MRI를 볼 때 이쪽이 거울 이미지라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가운데로 신경이 내려오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빠져나가는데 그 왼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왼쪽 다리가 상당히 아파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던 케이스고요. 같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더라도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냐에 따라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아까 더마통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4번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5번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튀어나오는 위치나 그게 터져나온 방향에 따라서 증상이 각각 다를 수가 있고 수술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 거기에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분은 상당히 진단하기가 힘든 경우였는데 환자분은 통증이 아주 급작스럽게 생겨서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MRI를 찍어보면 가운데 여기에 눌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디스크가 없고 이상이 없는데 왼쪽 여기에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신경 나가는 구멍에 디스크가 작게 터져 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요. 이런 사진은 일반적인 의사분들도 뭐 척추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이 뒤쪽에 까만 부분, 이게 이제 황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대가 점점 두꺼워져서 심해져서 협착증이 생긴 것이고 수술을 하고 나서 신경길을 이렇게 넓혀놓은 사진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디스크와 협착증, 요추부의 허리에 있어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비교를 해보면 증상 발생이 디스크는 대부분 갑자기 생깁니다.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고 협착증은 언제부터 많이 아파지긴 하지만 조금씩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는 주로 젊은 사람에게 잘 생깁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검사 방법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수직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 끝까지 못 들어 올립니다. 90도 이상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하고 다리 쪽으로 당기고 아픈 증상이 생기면 디스크이고 오래 서 있거나 한참 걸어 다닐 때 점점점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파서 오래 못 걷는다고 하면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간헐적인 경우가 있고 경우가 대부분이고 협착증인 경우에는 앉아서 쉬고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리고 계시면 풀리는데 똑바로 서 계시거나 한참 걸어 다니면 통증이 점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보통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가는데 한 500m를 되는데 한 번만에 못 가고 한 3-4번 쉬었다 가야 된다. 저기 가다가 뭐 나무 둥치나 바위 같은 거 있으면은 꼭 앉았다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 방법 이런 그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나서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긋나 있고 뼈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속칭 못 박아 고정하는 수술, 허리에 심 박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전방 전이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 이런 고정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퇴행성 질환 외에 외상성, 다쳐서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압박골절입니다. 보통 뼈가 부러지게 되면 팔다리뼈는 부딪혀서 깨지고 쪼개지고 어긋나고 뭐 적게 다치면 금가고 그래서 깁스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허리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치시는 경위가 걸어가다가 헛발 디뎌서 넘어지시면서 엉덩방아 찍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파 죽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뭐 뼈가 상당히 약하신 분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기침하고 나서도 부러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아래로 척추 쪽으로 외력이 강하게 전달이 되면서 팍 맞닥뜨려서 그 중에 가장 강한 뼈가, 약한 뼈가 이렇게 위아래로 짓눌리는 힘에 의해서 속이 깨져서 점점점 내려앉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깨지고 금이 가면서 속이 부러져서 내려앉아서 다른 뼈하고 다르게 앞쪽이 낮은 삼각형 모양으로 점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MRI상에서, 뭐 엑스레이상에서는 멀쩡해도 MRI상에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압박골절로 보고 치료를 하고 뼈가 또 더욱 심하게 깨지는 경우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뼈 조각이 튀어나오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을 압박하는 경우 이러면서 마비가 오거나 뭐 대소변 장애가 오거나 다리 통증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 압박골절일 경우에는 뼈 안에다가 이렇게 세멘을 넣어줘서 더 이상 안 무너져 내리도록 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모양은 조금 변하긴 했지만 더 이상 안 무너져 내리니까 통증이 좋아지시고 바로 활동이 가능하신데
심하게 부러져서 신경까지 누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뼈 자체를 제거를 하거나 뒤에서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말씀드리면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생활 자세, 업무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흔하게 말하는 게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이 안 좋은 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외국에서 나온 중국 논문이긴 하지만 논문을 보면 성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통증을 느낀 부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 통증을 느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하는 것이 안 좋다. 목은 앞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수업을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때 한 4, 50분 수업하고 나면 10분 뛰어놀게 하고 애들이 고정된 자세 계속 목이나 허리나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척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일자목에 대해서는 나쁜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신경성형술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이런 것이 있는데 디스크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적 치료 방법은 목 디스크가 이렇게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에 대해서는 앞쪽으로 절개하고 들어가는 방법과 뒤쪽으로 절개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목신경은 상당히 굵고 까딱해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서 앞에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신경을 옆으로 당기거나 젖히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경이 망가져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쪽, 여기 목 앞쪽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 식도, 혈관 사이로 벌리고 들어가서 디스크가 보이면은 그 디스크를 앞쪽에서 전체 이 신경 앞까지 다 제거를 하고 하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가 있나 뭐 협착증이 있을 때 이럴 때 앞에서 이 디스크가 지금 제거가 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다 빼내고 그 사이에 인조뼈 요런 걸로 넣어서 받쳐주고 이렇게 앞에서 딱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마디를 한 케이스고요. 뼈가 이렇게 뼈 사이 디스크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낮아져 있는데 그걸 들어 올려주고 고정시켜 놓은 사진입니다. 모식도로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 제거하고 신경 눌리는 거 풀어주고 요 사이에 다른 걸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인조뼈를 넣어서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많이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경 눌리는 게 좋아지고 일자목, 거북목 되어 있던 것이 약간 커브가 C자 형태로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공 디스크라고 해서 가운데 넣는 것이 본래 자기 디스크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그런 걸 넣어줘서 원래대로 목 숙이고 젖히고 할 때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살려주는 기구도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는 저렇게 앞쪽으로 해서 해야 되지만 바깥쪽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 방향으로 나와 있을 때는 뒤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앞쪽으로 들어간다든지 마찬가지로 해서 뼈에 살짝 구멍만 뚫어서 길만 넓혀주는 이런 미세현미경 신경공 확장술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디스크 전 치환술, 전체 디스크를 다 제거하는 수술은 장점은 재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디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될 일이 거의 없고 이렇게 신경공 확장술만 하면은 수술이 작고 간단하긴 하지만 향후에 또 이 마디가 재발되고 나빠질 수는 있다. 그런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중한 질병인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으로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등 쪽도 디스크를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은 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같은 슬라이드에 계속 반복인데 디스크가 상당히 심하게 터졌습니다. 4, 5번 사이인데 터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여기를 뒤쪽을 절개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뒤쪽에서 뼈 사이에 살짝 구멍만 내고 터진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착증 심할 때 뒤에서 뼈에 구멍을 내서 깎아내서 좌우로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안쪽까지 이렇게 넓혀줘서 신경이 동그랗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허리 관절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이게 척추 추간 관절, 이 부분이 관절인데 이 관절이 원래는 까맣게 보여야 정상인데
이 부분이 이제 낡고 상태가 나빠지면 하얗게 보이면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이건 관절이 막 흔들거리고 저 사이가 그 인테그리티, 집중성이 안 좋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관절액이나 관절낭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나와서 또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돼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것도 제거를 해줘야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목이건 허리건 간에 요즘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시술은 신경성형술과 수액성형술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경성형술은 이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경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척추신경이 있으면 이게 뼈 사이에 그냥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보호막이 있습니다. 그게 경막인데, 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면은 안쪽에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약을 넣는다든지 뭐 신경을 직접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 바깥쪽에 이렇게 약물을 넣어주거나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침투가 되면서 증상이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피적, percutaneous epidural, 경막 바깥쪽에 신경을 이제 고쳐준다. 경막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막 바깥쪽에서 신경을 이제 고쳐준다는 뜻이 신경성형술의 이제 풀이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경성형술이라는 걸 처음 개발한 사람인데, 떼돈 벌었습니다. 보시면 대략적인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가 나왔는데, 대부분 꼬리뼈 신경성형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광고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 꼬리뼈 쪽으로 바늘을 꽂아서 그 바늘을 통해서 길다란 관을 집어넣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속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면서 점점점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거나 신경이 눌리고 있는 부분에까지 움직여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그 주변에다가 약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을 움직여서 신경하고 주변에 디스크가 이렇게 눌어붙어 있는 걸 좀 떼주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약물을 넣어주면은 이론적으로 이런 염증이 깨끗하게 씻겨 나간다, 이런 원리인데, 환자분들은 환상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저걸로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그게 누르고 있는 것 자체를 제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초기 디스크거나 협착증, 이렇게 증상이 약한 분들은 상당히 치료가 잘 되고 오랫동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한 분들은 뭐 한 달 있다가 와서 내 돈 물려내라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되고, 수액성형술이라는 건 이제 기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디스크 쪽으로, 꼬리뼈 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디스크 쪽으로 직접 꽂아놔서 이 기구 끝에 전극이 달려 있습니다. 고주파 전극이 달려 있어서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서 이 끝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태워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에다가 직접 꽂아 넣어서 이렇게 끝을 휠 수 있게 해서 여기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끝부분에 열을 가해줘서 이게 움츠러들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안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이고, 좀 약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나서 디스크 제거된 걸 가지고 와서 직접 한번 지져서 태워봤는데 타긴 타더라고요. 그래서 되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과 시술이라는 게 이제 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적 치료, 수술의 목적은 신경이 눌리는, 신경관 자체가 좁아진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신경이 눌리는 걸, 압박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척추 전방전이증처럼 흔들리는 경우에, 뼈가 흔들리면 그게 흔들리면서 신경을 계속 때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이런 게 이제 큰 목적인데, 각각 어느 부분에 눌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건 뭐 수술하는 사람이 알아서 보고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원래 뼈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넓혀줘야지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깎아내게 되면 이 주변에 추간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하지 않고 추간 관절은 살리면서 필요 없는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해서 동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분인데 이 안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추간 그 후궁입니다. 뼈 쪽을 드릴 그 수술 여러 번 사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또 심하게 눌리는 경우에는 뼈를 크게 떼내고 못으로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치료 방법은 없냐? 환자분들이 와서 계속 궁금하신 게 수술 말고 칼 대는 거 말고 낫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많기야 많습니다. 낫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당님 앞에서 경 잃는 소리지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약물은 진통제 그리고 근이완제, 신경통에 대한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등 그리고 혈관 확장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리마프로스트, 오팔몬 같은 약들입니다. 그리고 통증과 정신병이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항우울제를 사용을 했을 때 효과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항우울제도 가끔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주로 처방을 내고 있고요. 물리치료는 이제 그 일반적인 핫팩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견인치료, 목이나 허리를 당겨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게 해준다. 이런 원리로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압력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디스크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데 내 몸 위에 이만한 물체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만약 돌덩어리라면 아파 죽을 것이고 풍선이라면 하나도 안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감해지면 디스크가 똑같이 튀어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딱딱한 돌처럼 돼 있으면 상당히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아프겠지만 이게 풍선처럼 말랑말랑한 상태라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 아프게 하려면은 이런 견인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허리 근육 힘으로 제대로 받쳐주면 디스크로 압력이 덜 가기 때문에 덜 아플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신경 차단술, 쉽게 말해서 주사 치료, 뼈주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뼈주사라는 게 뼈에 놓는다고 뼈주사가 아니고 시골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함된 주사를 뼈주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지만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맞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뼈주사로 불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차단술은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눌리는 신경에다가 직접적으로 마취약과 스테로이드를 뿌려줘서 통증이 덜하게 해주는 방법이고 덜 심할 때 초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의 아주 인텐시브한 센 버전이 신경성형술입니다. 그리고 골절의 치료는 골다공증이 있을 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골절이 있을 때 세멘트 넣어서 수술을 하거나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최소침습적, 그러니까 가장 작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술이라는 것은 이상 부위, 이상이 있는 부분 자체를 제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 조직을 자르거나 째고 들어가고 속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바늘 구멍만 통해서 최소한의 상처를 통해서 접근하고 대신에 그렇게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냉장 수술할 때도 처음에 배 쪽에 한 이 정도 쭉 째고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배꼽하고 이렇게 해서 내시경 구멍 한 2개 넣고 속에 맹장을 제거하는 것처럼 척추에서도 내시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해서 내시경을 딱 집어넣어서 디스크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여기 추간공, 아까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 아래쪽으로 해서 뼈를 깎아내거나 다른 근육을 심하게 자르거나 이러지 않고 내시경 통만 집어넣어서 볼펜 구멍보다 조금, 볼펜 심보다 이 바깥 테두리보다 조금 굵은 관을 넣어서 그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염색되어 있는 부분이 터진 디스크 부분인데 그걸 쏙 뽑아내주는 수술 방법이 경피적 내시경화 추간판 제거술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주변을 좀 이제 열로 응고시켜주고 이 위쪽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팔딱팔딱 잘 뛰는 걸 보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수술하고 나서 속이 쏙 빠져나가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꼬리뼈 쪽으로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뭐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시술에 해당되고 수술처럼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디스크를 좀 감압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척추 내시경 수술의 특징은 수술이 시술처럼 간단하고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받더라도 수술처럼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마취는 부분 마취,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빨리 퇴원하시고 상처 크기가 작고 뼈나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치료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척추 내시경 수술도 또 각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1, 2, 3번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추간공 척추 내시경 수술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이 디스크 뼈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디스크만 딱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고, 척추 내시경 신경광 감압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옆구리 쪽으로 찔러서 안 되는 경우에 등 쪽으로 해서 구멍을 한 1cm, 2cm 정도 작게 내고 위에서 이렇게 내시경 통을 집어넣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술 기구와 똑같은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드릴이라든지 펀치라든지 필요하다면 뼈도 깎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상처는 작게 하되 일반적인 수술과 똑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5,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내시경으로 해서 속에서, 이게 이제 황색 인대입니다. 황색 인대를 이렇게 깎아내면은 속에 펄럭펄럭하는 신경이 보이게 되고, 통속으로 해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아래쪽에 터져 나온 디스크가 있는데 터진 디스크를 뽑아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뼈를 이렇게 깎아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그래서 디스크를 충분히 터진 부분을 제거를 해서 신경이 안 눌리게 하고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바깥쪽에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이 잘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앞쪽에 디스크가 제거되고 신경 눌리던 게 풀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하는 것은 투포트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내시경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람이 양손을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쪽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한쪽 구멍으로는 내시경을 넣고 내시경을 움직이면서 계속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구멍으로 수술 기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상처는 조금 더 크지만은 더 큰 수술도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도 이런 방법과 동일하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아까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심하게 터져 나왔던 분, 수술 동영상을 보시면은 속에 들어가서 뼈에다가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일반적인 수술도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작고 근육 손상이 작지만 수술 이후의 효과는 일반 수술과 똑같다는 게 이제 이런 투포트 내시경 수술의 장점입니다. 뼈를 절개를 하고 황색 인대를 떼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 절개하고 나와서 신경이 보이면 신경 옆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큰 디스크 조각 터진 것을 제거를 해주고, 이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이제 신경이 다 눌리는 게 풀어진 걸 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왼쪽에 이렇게 뒤쪽에 뼈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앞쪽에 디스크 이만큼 튀어나와 있던 게 다 제거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적 치료 방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환자 상태, 그 환자가 얼마나 아파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했는가, 혹은 뭐 다리에 어떤 증상, 어느 부위에 증상이 있는가, 사진에서 보이는 소견과 지금 환자 증상이 맞아 떨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 수술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 치료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좋았던 경험, 나빴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치료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환자를 진찰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환자분들이 와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허리 수술하면 안 된다는데 이런 질문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주변 사람 이야기하는 게 허리 수술하면 하는 건 아니래요. 척추 수술하면 병신 된다던데, 그리고 한 번 수술하면 계속 해야 되는, 뭐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한다고 난리치더라. 허리에 칼 대는 게 아니다. 허리 수술하고 나서 잘 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척추는 한방 치료다. 수술부터 권하는 병원, 나쁜 병원, 돈 벌려고 노력하는 병원,
수술 말고 시술이라는 게 좋다던데 그걸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녹음기를 틀어놓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래서 딴 병원에서 이미 치료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수술 안 하는 병원, 이제 통증 클리닉, 한방병원 여기저기 다 거쳐서 오셔가지고 결국 수술하러 오셨으면서 수술 안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나 요즘 세상 좋은데 뭐 좋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안 아프게 할 방법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수술은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이 튀어나와 있을 때 못 위에다가 뭐 세면을 바른다든지 고무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못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망치로 두드려서 빼내야 없어지죠. 그래서 망치 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싫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뭐 이게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니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운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가 아주 대차게 터졌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진행하는 병이고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협착증은 좋아질 가능성이 드문데 젊은 나이에 터지는 디스크는 잘 참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뭐 100명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자기 무용담을 인터넷에 올리고 나는 수술 안 하고 나았다. 나는 운동만 해서 나았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제 그걸 좋아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통증이 견딜만 하고 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그렇게 치료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아무리 대차게 터졌더라도 내가 안 아프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그렇다고 뭐 어디 가가지고 수백만 원 쓰고 와서 여기서 수술하는 비용 아깝다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 수술하면 정말 큰일이 나나요? 뭐 수술 합병증만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큰일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치료를 해드리는 거는 급한 불을 꺼드리는 거지 주로 이제 불평을 하시는 게 내가 수술 전에 아프기 전에 할머니들이 2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그때로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미 신경이 눌리고 다쳤던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남으실 수 있는데 수술 전에 증상이 100이었으면은 한 20, 30 정도 남으면은 성공한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에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 수술 의사도 안 권하고 안 하면 좋겠지만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저기서 다 치료해 보셨고 뭐 좋다는데 다 가봤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음식도 먹어봤는데 안 되고 아파 죽을 것 같고 딴 방법 없을 때는 결론은 답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람 몸이라는 게 서로 조화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시면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갑니다. 걸을 때 자세 자체가 틀어지고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무릎 관절에 병이 생기고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 허리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빨리 치료를 안 하고 오래 놔두면은 다리 힘이 빠지니까 신경이 눌려서 다리 힘이 빠질 수 있고 그렇게 힘이 빠지면 쩔뚝거리고 걷다 보면 반대쪽 관절에 무리가 와서 무릎도 또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생겼는데 다리 마비 오면서 쩔뚝거리고 한 2, 3년 걸으시다가 뒤늦게 허리 수술하고 마비는 안 돌아오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수술의 적응증으로 아픈 거하고는 상관없이 다리 힘이 떨어질 때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신경이 눌려가지고 나 죽어가고 있어 살려주시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뭐 시술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수술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는데 환자분들 아프다고 해도 일단 주사 먼저 맞아보시고 이것저것 치료해보고 나중에 한번 병 가봐서 정 안 되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딱 처음에 진찰을 했을 때 다리가 발목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힘이 떨어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더 걸어 들어오시고 까치발 안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자분이나 일반인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운동해서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운동 재활 치료는 원래 목적이 뭐 수술을 하건 시술을 하건 어떤 치료를 해서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을 때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안 아플 때 앞으로 근육을 단련시켜서 허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나 목으로 가는 압력이 덜해지게 해서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 덜해지게 해서 이제 감압된 상태로 통증이 덜어지게 잘 유지시킬 수 있고 또 체중을 줄여주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움직이면은 통증이 더 생겨요. 근육통만 더 생기고 효과는 없고 운동은 안 되고 역효과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단 어느 정도 치료해서 덜 아파지면 재발 안 되게 잘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지금 당장 급성기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오시면 다 이렇게 제가 자세가 나빠서 그래요. 허리에 무리 되는 일을 많이 해요. 안 하시면 됩니다. 나빠지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운동하고 잘 관리하십시오. 특히 여자분들 하이힐 신으면 이렇게 자세 자체가 삐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척추 커브가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나빠져요. 이렇게 하이힐 신고 똑바로 원래 커브대로 섰다고 했을 때는 요 각도가 되는데 그걸 억지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배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인위적으로 가슴을 부각시키고 이런 나쁜 자세가 되는데 보기에는 좋더라도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개도 높은 거 베시면 안 되고 인위적으로 C자 거북목을 만드는 그런 것이고 사람마다 다 목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한 것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어떤 게 좋냐 물어보면 제가 특별히 좋은 베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너무 높지 않고 살짝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베개 그런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편안한 베개 그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하는 자세가 좋냐? 좋은 자세가 좋습니다. 좋은 자세 다 알고 계십니다, 환자분들. 근데 그걸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하면서 딱 앉는 자세 보여주시면 다 좋은 자세 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들어올릴 때 이렇게 해서 번쩍 들어올리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허리에만 무리가 가요. 근데 무릎 굽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시면 허리가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허리가 안 좋을 때 특별히 허리를 굽히고 숙이고 이렇게 하는 운동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똑바로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이 가장 좋으시고 근데 많이 걸으면은 무릎에 무리가 가요.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무조건 많이 걸으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수영장 가서 운동하라고 하십니다. 수영장 가서 걸어 다니라고. 물속에서 걸어 다니시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 근육이 받는 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영장 끊어놓고 운동하시면 되고 좋은 자세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거고 이미 목이나 등 쪽 운동은 주로 관절을 쓰는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위주로 해요.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쭉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운동이 좋고 그다음에 또 허리 같은 경우는 플랑크 자세 이렇게 팔꿈치 대고 엎드려 뻗쳐해서 유지하는 고정해서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약이 무슨 용 빼는 약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와서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약국 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저도 알려주시고 설명을 하실 때 설명할 때 저는 약 많이 드시지 말고 많이 아플 때만 먹어라. 이거 어차피 진통제니까 병 낫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약지도는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길